준세 유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왠지 막 멋진 기사들이 나오고 웅장한 성이 있을 것 같죠? 근데요. 사실 그 낭만적인 모습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집단 광기의 시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인데요. 오늘 이 어둡고도 흥미로운 역사의 문을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종교 재판이랑 마녀 사냥, 우리가 평소에 막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거 과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헷갈리실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딱 선을 그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 재판은요, 교회가 주도한 일종의 공식 재판소 같은 거였어요. 이단이라는 죄를 다루는 아주 체계적인 제도였죠. 반면에 마녀 사냥은 뭐랄까 제도라기보다는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저 사람이 마녀다 외치는 집단 린치에 가까운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했지만 시작부터 그 성격과 규모가 이렇게나 달랐던 거죠. 이 광기가 남긴 상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마녀 사냥으로만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추정치이긴 하지만 무려 6만 명에 달합니다. 6만 명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은 도시 하나가 그냥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2세기 유럽으로요. 당시 유럽 사회는 카톨릭이라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단해 보이던 시스템에 이거 맞아? 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존재들, 바로 이단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이단들이 그냥 성경 해석이 우리랑 좀 다르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타리파는 이 물질 세계는 악마가 만든 거니까 영주한테 충성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해버렸고요. 왈도파는 교회는 왜 이렇게 부자야? 가난해야지? 하면서 당시 교회의 아픈 것을 콕 찔렀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교황부터 왕까지 당시 권력구조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거죠.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등이 쳐진 거예요. 자, 이렇게 위험한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니까 교회가 드디어 칼을 빼듭니다. 아, 이건 이제 지역 주교들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더 강력하고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무서운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포의 대명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공포가 어떻게 점점 시스템이 되어가는지 보여서 좀 소름이 돋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지역 주교들이 알아서 하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1231년이 되니까 교황이 직접 임명하는 특별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정타죠. 1252년 드디어 고문이 공식적인 수사 방법으로 허가됩니다. 이제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공포의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요, 이 종교 재판이 사실은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시작됐다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단으로 의심되면 길거리에서 막 불태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질서하니까 교회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공식 재판을 열어서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물론 그 의도가 어땠든 결과적으로 최악의 비극을 낳았다는 게 역사의 큰 아이러니지만요. 이 무시무시한 재판을 이끌었던 주역들은 바로 도미니코회 소속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 집단이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의 이름, 도미니칸, 이 라틴어로 도미니카네스, 즉 주님의 사냥개들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신의 사냥개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와, 정말 별명값을 제대로 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광기가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던 두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스페인과 독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광기인데 이 두 나라에서 나타난 모습은 거의 180도 달랐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스페인은요, 한마디로 국가가 주도한 체계적인 테러였습니다. 왕의 명령 아래 주로 유대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하지만 독일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어떤 중앙 통제 없이 그냥 동네마다 도시마다 마녀를 찾아내라 면서 들끓었던 혼돈의 집단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자도 대부분 힘없는 평범한 여성들이었고요. 특히 독일의 이 혼란스러운 마녀 사냥에 기름을 부은 거의 악마의 책 같은 게 한 권 있었는데요. 바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우리말로 하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었어요. 마녀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고문하고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그야말로 마녀 사냥 실전 매뉴얼이었습니다. 이 책이 당시 막 발달하기 시작한 인쇄술 덕분에 유럽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광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든 마법은 여자의 끝없는 용욕에서 나온다. 여자는 남자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정말 끔찍한 말이죠. 이 한 문장의 마녀 사냥의 본질,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여성 혐오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혐오는 바로 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마녀 사냥 희생자 4명 중 3명, 무려 75%가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혼자 사는 나이든 여성이나 민간요법을 쓰는 여성들이 아주 손쉬운 타깃이 되었죠. 결국 모든 사회적 재앙의 책임을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운 아주 비겁한 폭력이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 지독한 광기는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서서히 막을 내렸죠. 하지만 이 사건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강력한 단어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남았습니다. 네, 바로 마녀사냥이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사람을 집단으로 공격하고 희생양으로 만들 때 이 말을 쓰잖아요. 역사상 최악의 집단 관계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런 부당한 공격을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인 단어로 남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유럽의 광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과거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사회가 불안해질 때마다 특정 대상을 콕 집어서 모든 탓을 돌리는 모습, 인터넷 세상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현대판 마녀 사냥에서 얼마나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의 기원과 또 전개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접시닦기님이 좋은 설명이네요. 그런가요? 예. 잘 알려져 있는 설명이고 좋은 설명이죠. 네, 이거를 이제 기독교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 기독교가 이런 마녀 사냥의 유일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큰 문제다라고 봐요. 여기서도 설명한 것처럼 접시닦기 6만 명은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접시닦기님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가 보기에는 6만 명이 실제로 화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잡은 모습이라고 봐요. 그냥 느낌. 그렇죠. 현대 사회가 중세의 종교 재판 마녀 사냥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넣은 거고, 여기서도 뭐 6만 명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실제로 그렇게 됐을지 6만 명이 마녀 사냥을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말하자면 사회에서 있는 어떤 그런 집단 린치 현상들을 다 이제
계산을 한 거겠죠. 지금 한 500년 기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10세기에서 15세기 정도의 500년 동안의 기간에 6만 명의 사회에서 집단 린치 현상이 있었다.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보다는 적다고 봐요. 현대에서도 집단 린치 현상들은 비일비재하죠. 그걸 이제 어떤 공식화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주 말하자면은 원시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동양이라든지 뭐 말하자면은 서유럽이 아닌 곳에서의 집단 린치 현상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런 집단 린치 현상이 있구나. 이건 다루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었다면 서유럽에서는 이제 기독교 사회가 그 현상을 조절하고 말하자면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절을 해내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매뉴얼 자체가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죠.